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는 이제 100대 1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권리금도 있습니다. 권리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당,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야근의 대마왕이 주로 IT 자기들이 앱을 만들어서 야근 시계. 알바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요즘엔 모르면 당합니다. 지난 연봉 시간 때 알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시급 제대로 받고 있느냐? 계산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내 알바 아니다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 알바 아니다? 설마 오늘의 주제가 알바? 그렇죠, 알바입니다. 혹시 다은 씨는 알바 해본 적 있어요? 외국계 기업 가로수길에 있는 홀리스터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알바를 했었죠. 좋은 거는 그 홀리스터 그 A&F 그 기업이 미국 법대로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저희 초 단위로 돈을 받았어요. 당시에 대충 시급이 얼마였는데요? 제가 23살, 24살 이때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몇 5천 살이더라? 29이요. 약간 욕한 것 같은데? 그 시급 들어보니까 좀 세월을 느끼네요. 제가 어릴 때는 롯데리아에서 이제 알바하면 800원 받고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알바라고 하면 그냥 학생 때 뭐 방학에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걸 직업처럼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프리터족이다 이런 거 좀 많이 보이고요.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최저임금도 조금 상승을 해서 급여도 많이 괜찮아졌잖아요. 네. 이제는 뭐 자기소개서를 받고 막 그런 거의 공채 수준으로까지 가는데 급여가 좋으니까 네. 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는 이제 뭐 꿀알바, 꿀알바. 네, 진짜 꿀알바로 소문난 자리에는 100대 1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와. 이제 권리금도 있습니다. 권리금? 소개비 같은 건가요? 누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사장은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친구 중에서 좀 성실한 친구 있으면 좀 인수인계 해가지고 좀 소개시켜주고 가라. 권리금 얼마나 주려나? 뭐 해봐야 뭐 5만 원에서 30만 원인데요. 일자리 소개 30만 원. 아니 거의 한 달 월급을 주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됩니다. 중간 착취 금지법 위반입니다. 벌금 최대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꿀알바가 많으면 이걸로 소개비 권리금을 받으면 돈이 되겠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인력 사무소를 열어야 돼요. 한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당, 광고에서 엄청 많이 얘기 꺼냈던 수당이죠. 사장님 이거 주십니까? 라고 주말 야근 수당? 쉬어도 주는 돈? 주휴수당이죠. 유급 휴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그렇죠. 급여 생활자는 빨간 날 일요일은 쉬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아르바이트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는 주말에 일을 안 해버리면 생계가 곤란하니까. 네, 그래서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뭐 500시간 일해야 되는데 이런 거면 뭐 받을 일도 없겠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그리고 그걸 만근해야 돼요. 하루에 8시간. 보통 기준이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럼 정확히 9시간인데 우린 8시간이라고 하죠. 네. 1시간 밥 먹는 시간 빼잖아요. 네, 그게 96년에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9시간이었어요. 96년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점심시간 때문에 돈 안 준다가 된 거죠. 월급이 10% 날아간 거예요. 아쉽다. 그러면 한 달이 5주도 있고 4주도 있고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한 달을 4.35주로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4.35로 곱하면 174가 나와요. 174시간이요? 그냥 20% 더 했다고 쳐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174의 20%는 뭐 34시간 조금 넘어가거든요. 4, 4, 5 입하면 35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저번에 209시간. 그렇죠.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바 현장에서 주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자, 계약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뽑았어요. 최저임금 8,350원이에요. 근데 각종 수당이 있을 거니까 나 시급 10,000원 주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알바 입장에서도 1시간에 8,350원인데 뭐 1,650원을 수당으로 얹어주니까 뭐 그렇게 받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해서 174시간을 근무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받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시급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74만. 네, 174만 원이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시급을 10,000원으로 합의를 보고 174시간 일했어도 174만 원이 아니라 209만 원을 받아야 되는. 네.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15시간 근무 안 하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주 진짜요? 15시간 안 넘게 저희가 스케줄을 짰어야 했어요. 그래서 보통 4시간 근무하고 30분 쉬는 시간 주거든요. 그래서 4시간 30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최대 많이 나와봤자 3번밖에 못 나오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메뚜기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나갔다 와라. 메뚜기? 유재석?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막 던지다 보면 하나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업종 형태에 따라서 또 15시간이라는 게 안 넘기다 보니까 사람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비슷하면 이제 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한 게 잘 되는 음식점 같은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다 뺍니다.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기는 힘듭니다. 근데 수당이 또 만만치는 않아서 마구 주기에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휴게 시간 있거든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요것들도 나중에 또 계산을 해야 되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주휴수당은 안 주면 이제 벌금 2천만 원 정도 있고요. 원래 법령은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고 약간 뭉뚱그려져 있다가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법이 좀 구체화된 거예요. 주는 사람도 몰랐고 받는 사람도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나 10년 동안 못 받았는데 10년치 한꺼번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게 3년까지만 가능해요. 3년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걸로 봐요. 네. 이거 약간 그거 같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넌 한 송이 꽃이 지나지 않았다. 꽃? 갑자기? 꽃이 아니고 돈이겠죠. 친구의 이야기를 그냥 케이스로 한번 해보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이면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는 거죠. 제대로 계산하면 174에다가 주휴수당이 35시간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간 외 수당, OT라 그러죠, 오버타임. 거기 35가 또 있는 거죠. 35시간은 시간 외 수당이죠. 1.5배입니다. 네, 1.5배에서 52만 5천 원을 더 줘야 돼요. 그러면 받았던 209만 원하고는 5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 몇만 원 정도 돼요. 특히 이 시간이 또 야간이었다. 1.5가 2로 됩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헷갈려 하는 게, 우리는 5인 이하인데 뭐 오버타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인 이하는 가산이 없는 거예요. 1.5배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지 오버타임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헬게이트가 어디냐면 24시간 순댓국집 이런 데 있죠. 24시간 365일 가게가 열린다고 치면 계산해보면 340만 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음식점이나 지금 이 찍고 있는 이 방송국도 사실 핵폭탄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할 때 그냥 대강 머리 쏘고 굴려가지고 시급 10,000원이네? 괜찮네? 이렇게 하시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알바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요즘엔 모르면 당합니다. 야근의 대마왕이 주로 IT잖아요. D자로 시작하는 동네들, 9D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의 불 안 꺼지는 건물도 되게 많잖아요. 네. 야근이 너무 심각해서 IT 개발 노조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앱을 만들었어요. 야근 시계라고. 폰에 GPS를 받아가지고 회사 지역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계속 수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당을 달라라고 됐는데 첫 번째 시대는 실패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증거 인정이 안 된 이유가 폰을 놓고 퇴근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IT 업자들이니까 폰 2개씩 쓸지도 모른다. 그래서 원격 제어로 폰을 켜놓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걸 보완한 게 돈 내놔라는 어플이 있어요. 사실 혼자서 뭔가를 하기엔 이게 법적으로 가면 이 단어도 어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좀 받게 될 수 있고, 여기에도 이제 사진을 찍고 GPS 신호를 받는데 증거를 이제 모으는데, 증거가 100% 인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증거 수집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교통카드네요. 언제 타서 언제 집에 내렸다 이게 딱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 모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뭐 팀원이 이런 데 들어가면 내역 다 나옵니다. 여기서 또 팁이 뭐냐면, 하루에 4시간짜리 알바, 이런 진짜 단기 알바들 있잖아요. 4시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늘 5시에 퇴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간씩만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8시간 안 됐지 않느냐, 오버타임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버타임이 8시간이라는 건 근로계약서에 따로 얘기가 없을 때 그냥 8시간으로 강제로 한 거고요. 4시간이었으면 4시간이 기준이고 거기서 1시간이라도 넘어갔으면 그건 오버타임이에요. 그래서 계약할 때 사업주는 아예 널널하게 좀 잡는 것도 괜찮고,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그건 알고 계셔라.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야말로.
오늘 보니까 사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맞아. 얘도 까다로운데 약간 이러면서. 솔직히 현장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그거 하나하나 법정도 아니고 이거 따지기가 좀 그림이 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채권인 게 채권이 뭐겠습니까? 돈 받을 권리잖아요. 돈을 빌려준 건 아니지만 노동력을 제공했잖아요. 그것도 채권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걸 공부를 해야지 아르바이트도 내가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하시니까 맞아. 이거 사람이 뭐 일을 시작하고 할 때 다 좋게 좋게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종이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계약서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피곤해할 그 서류가 근로계약서예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아는 게 돈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은 정정당당하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의 도너는 아는 게 돈이다. 아는 게 힘이다. 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데 저거에 하나 내 집 하나 없나? 그냥 2년만 넣어놓고 있어도 1순위가 되는 건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약에 도전을 해봤죠. 예측은 부족으로 안 넘어가네. 그 청약통장도 청년우대가 나왔어요. 이자를 조금 더 줘요. 아, 네, 부모님 집에 팔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로또라고 해요, 거의. 아 진짜. 빨리 넣으세요. 제가 그래서 또 준비를 했죠. 가입했어? 친구를 처음 봅니다. 못할 것 같아.